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친.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Check for Yourself죠. Check Yourself. 여러분 다시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체크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저도 안 합니다. 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네. 책 2부인가요? 시타르타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네. 홍 선생님, 네. 요즘 뭐 지금은 갈무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또 한참 인터넷에 뜨거웠던 게 있죠. 뭐죠? 공중파에서도 다뤘고 뭐죠? 기자회견. 아, 네. 방시혁 씨와 네. 민희진 씨의 그 불화 네. 그런 것들이 조명되면서 네.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엄청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다행이다 싶었던 게 네. 우리는 그런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겠구나. 저희 둘이요? 네. 왜요? 나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불화 같은 거 없잖아요. 불화? 뭐 돈을 1원이라도 벌어야 불화가 생기지. 근데 뭐 불화가 꼭 돈 때문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대부분의 불화는 사실 거기서 보상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거 아니면 네. 치정이다 보니까 뭐 저희 사랑 느낍니까 서로? 아니요. 아, 예. 네. 그렇게 정색을 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앞으로도 불화 같은 거 없을 거고요. 네. 계속 여러분들 옆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초라하게 있겠습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뭔가 카메라를 보면서 아, 뭐라고 네. 해야 되지? 구걸? 이러고 구글 뭐라고요? 부탁? 뭐라고 하지?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부탁? 뭔가 이렇게 애걸복걸? 아니 뭐 하는 거야? 뭐죠?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네. 유도? 유도? 네. 구독 유도? 그런 것들을 잘 하시네요 이제. 그래요. 네. 네. 진짜 네. 되게 없어 보였나 봅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구걸, 애걸, 뭐 걸자가 계속 나왔어. 걸신 들린 줄 알았네.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네. 그러려면 또 저희가 또 아주 네.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어서 시타르타라는 책 2부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잘 들었는지 한번. 일단 보고 오세요. 1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지난 이야기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타르타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네. 고타마 시타르타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출발점이 비슷한 점이 있었죠. 맞아요. 아주 상위 계급이었고 부잣집이었으나 본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것들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절친인 아주 친한 친구 고빈다와 함께 고빈다가 옆에서 얘기했죠. 난 네가 옆에서 깨닫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라고 해서 둘이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시타르타를 만나게 돼요. 네. 진짜 고타마 시타르타를 만나게 돼서 고빈다가 이제 걔가 진짜 시타르타인 줄 알고 걔를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랬더니 네. 그렇게 됐고 네. 길에서 이제 그 시타르타 두 사람이 만나요. 따집니다. 누가 진짜 시타르타인지 네. 한번 대결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패배한 우리 주인공 시타르타가 네. 속세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내기를 했거든.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고 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인 밑에서 장사를 배우는데 일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뭐라고 쿠사리 좀 먹었다고 네.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안 될 것 같냐? 그렇게 해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네. 새가 죽었어요.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저번 이야기였죠. 네, 많은 왜곡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일부 꼭 보고 오시면 제가 네. 말씀드렸던 이 소설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대체로 비슷해요. 네. 네, 대체로 비슷하니까 1부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요걸 좀 비판적으로 들으시고 2부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저딴 내용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부 보고 맞아요.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토감을 느낀 시타르타가 속세를 떠나기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속세로 올 때 건넜던 강까지 도달합니다. 뭔가 상징적이네요, 굉장히 강이. 네, 그 강이 되게 상징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강을 딱 쳐다봤는데
자기 얼굴이 비추잖아요. 네. 침을 탁 뱉습니다. 아,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자기가 속세에 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다짐했던 거 읽어주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네. 나 자신 스타르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고 떠났던 속세에서 굉장히 찌들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잃었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카말라의 세 장 속의 새에서도 비유된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힘들어서 자게 돼요. 원래는 강물에 뛰어들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죽어야겠다. 네. 그냥 저 깊은 곳에 빠져 죽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실행할 힘조차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자야겠다 하고 잤는데 거기서 아주 깊은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을 꾸는구나. 네, 이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보이는 꿈은 아니고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네, 깊은 잠에 빠지게 됐다가 네.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네, 그러면서 죽으려고 했던 게 뭔가 좋은 생각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깨달음을 좀 깨닫게 되고 이 강 근처에 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속세로 건네다 줬던 그 뱃사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호. 네, 그래서 그 뱃사공을 만나러 가는데 네. 뭔가 강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얘기는 아니고 강의 이야기였던 거죠. 강이. 네, 강이 계속 시타르타한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네, 상징적이죠. 네. 네, 그 속세와 그 깨달음의 세계 사이에 있는 그 강에서 시타르타에게 무언가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뱃사공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뱃사공한테 내가 배를 태워다 줘도 나 줄 게 없지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그래도 부잣집 그 상인 거기에 있었으니까 옷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바지도 좋았을 거고 이렇게 이거라도 줄 테니 나에게 일을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뱃사공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은 그때도 걔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여줘요. 되게 착한 사람인데. 네, 그리고 시타르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강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저 강에서 얘기하는 게 혹시 들리겠네? 하니까 너도 그 얘기를 듣는구나 하면서 강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이러면서 이제 둘은 강의 얘기를 듣는 것과 뱃사공의 일을 돕는 것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정을 쌓아갑니다. 강의 강의를 듣는 거군요. 네, 강의 강의를 듣는 거. 네. 네. 여기서 또 오래 머물러요. 네. 이 경계선에서. 네, 이 경계선에 이제 다시. 자,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재밌지 않아요? 궁금하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깨달음의 세계, 어떻게 깨달음 구도의 세계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이제는 속세의 세계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다시 가운데 경계의 세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쵸. 이제 속세에서 뭔가 하는데 결국에 나는 그때 잘한다고 했던 그 세 가지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난 쓰러져 자기도 하고 명상하는 것도 잘 못하고 사색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는 생각하였다.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다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 이제 나는 다시금 옛날 내가 어린아이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백지 상태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다. 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환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무언가 속세에서 되게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이 들고 고토와 환멸감이 들어서 결국 그 끝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내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뱃사공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뱃사공의 이름은요 바주데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주대바는 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자 나의 인생도 한 줄기 강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시타르타가 잠깐 만났던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부처 네. 말했잖아요. 네네. 그 부처가 입적한다, 열반에 오른다라는 소문이 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막 이제 그 강을 건너고 해서 부처를 만나러 가는데 네.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 중에 카말라와 시타르타의 아들 그 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호. 아들이? 오. 네, 아까 말했을 때 그 시타르타 떠났을 때 네. 카말라가 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키웠던 아들이 한 10살, 11살 되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 네, 근데 그 아들은 되게 철이 없고 되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는 정반대 인물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칭얼거렸던 거죠. 아, 좀 쉬었다가 내가 저기 왜 가야 돼? 부처가 뭔데? 하면서 아, 쉴래 하고 이렇게 아, 그래 알았다 하고 쉬었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카말라는 뱀에 물리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엄마를 붙잡고 네. 크게 울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뱃사공인 바주대바가 그녀를 발견하고 끌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시타르타는 알았어요. 이 아이 내 아이구나 라는 것과 카말라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네네. 그래서 결국엔 시타르타와 카말라는 그 짧은 재회의 순간을 마주하고 결국 카말라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이고. 시타르타는 이제 아이만 남았잖아요. 자신의 아들. 이 아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해요. 죄책감도 있었겠죠. 어쩌면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엄청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여기 오고 싶었지도 않고 난 처음 본 아빠인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래서 시타르타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이 삐뚤어졌어요. 그럼에도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기다리려고 해요. 얘가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해놨던 것들을 막 망치고 그러더라도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계속 잘해주면 이 아이도 나한테 다시 잘해주겠지. 하지만 아들은 끝내 아버지인 시타르타와 한번 싸우고 이제 그 뱃사공인 바주대바와 시타르타가 모았던 재화를 훔쳐서 배도 훔쳐가지고 강을 건너서 떠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그 강을 쫓아가요. 네. 떠난 아들을 쫓아가요. 강을 건너고 막 하면서 쫓아가는데 네. 바주대바는 오히려 시타르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가 이해한다는 말로 아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했지만 시타르타는 자기도 그걸 알지만 실천할 수는 없다 하면서 결국 아들을 찾아 떠납니다. 아하. 아들을 찾아 떠나서 다시 속세를 마주한 시타르타는 아들을 마주하진 못하지만 네. 과거에 자신이 머물렀던 집들과 그 장소들을 보면서 카말라와의 그 추억들을 회상하게 돼요. 그 속세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결국 그 속세를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깊은 잠과 같은 명상의 끝에 네. 바주대바 이 네. 친구가 시타르타를 찾아왔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게 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네네. 시타르타는 무언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도 하고 많은 무언가 변화를 몸소 느꼈지만 결국에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아들에게. 그렇네. 네, 사랑이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자기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자기를 깨닫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시타르타였잖아요. 근데 본인은 반대로 아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실천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호. 그래서 바주대바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당신 아들을 윤회의 소용돌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타르타는 아까 바주데바의 손을 잡고 다시 강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인간들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이해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또 시타르타가 되어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한한 업적을 이루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한한 고통을 겪고 무한한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생동하는 것, 그 불멸의 것, 범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시타르타는 점점 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또 일치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이, 세월에 그걸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주데바도 점점 노쇠해가고 시력도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 돼서야 시타르타와 바주데바는 강에서 하는 얘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오. 그 강에서는 예전에는 그 각자의 얘기가 따로따로 들렸더라면 네. 이제는 그 모든 강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들렸던 거죠. 그 정도의 깨달음이 얻게 되자 시타르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의 핵심이죠. 정수.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소설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을 때 뭔가 조금 아쉬웠는지 네. 이 저자는 조금의 더 이야기를 더 넣어줘요. 쿠키. 네.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시타르타가 아무래도 주변에 소문이 좀 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먹게 됐고 하니까 고빈다도 이제 승려로서의 삶. 야, 오랜만에 나오는 네. 친구. 나 오랜만에 나오죠. 네. 그 승려로서의 삶을 오래 하고 있던 고빈다도 나이가 오래 됐다 보니까 나 아직도 뭔가 깨달은 게 없는 것 같아. 그 유명한 네. 내 부처 밑에서 승려가 되었는데도 깨달은 게 없어. 근데 주변 승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뱃사공 그 강을 건너는 나룻배에 가면 현인이 있다더라. 오. 그러니까 고빈다는 이제 저기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가게 됩니다. 시타르타를 만나게 돼서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깨닫게 됐냐 했더니 이제 시타르타는 고빈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네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빈다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했을 때 시타르타는 그 깨닫고자 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 구도의 길 자체가 그 목표 자체가 자신이 뭘 얻게 됐는지 뭘 바라는지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뭘 바라보고 그것만 계속 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깨달음을 계속 쫓다 보니까 오히려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고빈다는 좀 어이가 없죠. 내가 한평생 누군가의 사상, 네. 어떤 스승을 쫓아서 구도의 길을 쫓아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현혹하는 말을 하니까 뭐지? 했는데 이제 그때 돼서 시타르타는 너는 나를 못 알아보지 않느냐.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봤구나 처음에. 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네? 하면서 이제 야, 몰랐잖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계속 물어봐요. 어떤 스승한테 배웠어? 넌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시타르타는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일 때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다.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서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일면적이지. 모두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이렇게 고민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네. 진짜 잘 깨달았네.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은 네. 말로 표현했을 때 단면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고빈다는 여태까지 단면적인 것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빈다가 진짜 어이없어요. 자기 놀린다고. 네. 그러면서 계속 시타르타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제가 1부에서 이 책을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장채님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했지만 저희는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이 책을 통해서 혹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조금 알 수는 혹은 조금 다가갈 수는 혹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식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말로 전해지는 것과 지혜, 내가 깨닫는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고빈다,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열반이라는 단어만이 존재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도 꾸준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고빈다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겠네.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누군가 스승과 사상을 쫓아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잘 걸렸다 하면서 부처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고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에 얽매이는 것을 금하셨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도 알고 있어, 고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 된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말들을 그토록 불신하는 거야. 왜냐하면 말이야, 나의 말과 고타마의 말씀이 실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각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부처는 세속적인 거에 사랑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죠. 고빈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착각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라고 했죠? 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말로 전해지는 지식의 한계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깨닫지 못하는 고빈다에게 네. 시타르타는 이제 일로 와봐 하면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마에 키스를 하라 그러나 이마를 갖다 대라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댔더니 네. 그때 이제 고빈다는 많은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이고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존재하는 그런 형상들. 그때 고빈다는 무언가를 깨닫고 아하.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소설의 끝에 이제 고빈다와의 대화를 통해 네. 시타르타의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는 다양한 것들, 다양한 가르침들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아이력, 혹은 뭐 연속성과 일체성, 네. 아까 얘기했던 강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이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의 뭐랄까 갖고 있는 생각과 네. 사유가 좀 부족한지라 일체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무슨 말인 거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게요. 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 뭐 이런 불교의 가르침들을 이 책을 읽어서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했던 것은 경험이라는 키워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빈다와 시타르타의 차이인 거죠. 고빈다는 계속 뭔가 수행을 통해 승려가 되어 누군가의 밑에서 가르침을 깨닫고자 했던 거고 네.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떠나 속세도 경험해보고 죽을 각오까지 해보면서 뱃사공과 함께 일도 해보고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는 경험까지도 해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었고 결국에 이런 큰 차이가 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고빈다는 소설의 처음부터도 그런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남으로부터 정답을 찾고 싶어 했죠. 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싶어 했었어요. 이 결말의 차이가 너무 확고하게 보여서 네. 이 소설에서 주고자 하는 것들은 경험 혹은 나 홀로가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군요. 네. 어떠셨어요? 1부와 2부의 내용이 좀 상상이 갔었나요? 네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일부에서는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2부에서는 좀 정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1부의 그 모든 내용들이 빌드업이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아 네. 역시 대단한 작가다. 물론 이제 이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면서 네. 그걸 더 느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네. 내용을 들어봤을 때도 짜임새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고빈다는 결국 네.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자기가 또 경험하지 않은 깨달음이다 보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엔딩이 둘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삶이 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저 뭐 많이 남진 않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엔딩의 시점에서는 어쨌든 고빈다가 뭔가의 형상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대목에 있어서 둘이가 굉장히 상반되는 행적을 보였잖아요. 이 친구들끼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둘 다 옳다.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둘 다 옳다? 네.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네.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고빈다도 뭐 앉아가지고 아 이러고 있으면 누가 떠먹여 주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자기도 고민했을 거고 또 뭐 방법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깨달음을 얻어오는 그런 소스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고빈다도 그 시다르타에게 입을 맞추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작가가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뭐 그 시다르타의 행적에서도 느껴졌지만 네. 뭔가 딱 소설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놓고 바로 끝내버린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깨달음은 끊임이 없다. 욕망과 그런 깨달음에 대한 욕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그게 삶인 것이고 깨달음의 어느 순간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해서 뭐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진 말아라. 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네. 저는 진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든 진리라는 것이 담겨있는 상자에는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자를 열었을 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아 여기 나왔잖아요. 뭔가 열반이라는 단어만 존재한다. 맞아요. 뭐 여기에는 솔직히 뭐 무슨 말을 넣어도 다 좋은 이야기 표현 같네요. 진리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이지 뭔가 진리를 얻기 위한 진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에 좀 얽매이지 말자. 라는 게 또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스스로의 경험도 한번 다시 비춰보게 되고 네. 최근에 뭐 저희가 잠깐 말하기도 했지만 그 성공 포르노라고 하나요? 그 그쵸. 성공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창 문제됐던 적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성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역일 수 있는데 성공이라는 걸 지식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물론 아까 장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빈다의 그런 행동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빈다 같은 사람이에요. 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깨닫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책을 왜 읽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 저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었고 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생각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경상 계열의 공부를 했는데 네. 막 비즈니스 관련돼서 뭐 경영학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 배우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명한 사업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지금 굴지의 이제 IT 업계들이 사실상 우리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CEO들 뭐 지금 팀쿡과 같은 뭐 CEO는 모르겠지만 전문 CEO는 모르겠지만 창업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고. 뭔가 부딪혔던 사람들이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과연 이런 지식을 통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식을 막 습득하려고 해요.
막 배워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네네. 결국 부딪혀 보는 것만큼 아,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장치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이요? 아니요, 그냥 그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것과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먼저 깨닫고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네. 장치님은 좀 반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반대였다가 네. 요즘은 제가 좀 흐리멍텅해졌잖아요. 이 네. 성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뭔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겁먹는 일도 꽤 많이 느꼈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 없이 해봤더니 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점도 참 많아서 지금은 어느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둘 다 장점은 있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성취도를 뽑느냐가 이제 그게 단점이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부딪혀 보고 나서 깨닫는 편이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걱정이 되고 뭔가 많이 항상 다 갖춰놓고 해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또 좋은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프로야구 우리나라 야구 네. 그 공 던지면 이제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거를 기계로 판단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이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이 많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팬들은 이게 도입된 게 훨씬 좋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좋다. 근데 이제 선수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관계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도입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갖춰놓고 시작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다. 결정되고 나서 이제 도입 시작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 8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대체 몇 년을 고민하고 얼만큼 준비를 해야 길게 충분히 고민하고 제대로 도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4년, 5년, 10년? 그 기다리는 동안 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입하고 나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더 좋은 거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개선이 많이 요구되는 스펙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도 네. 그 말이 참 와닿아가지고 오늘 요 대목에서 또 생각이 납니다. 갖춰놓고 하겠다는 건 안 하는 거랑 똑같다. 그 갖춰놓고 한다는 거를 얘기 들었을 때 네. 제가 어제 스토리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스토리 잘 안 올리잖아요. 그쵸. 여행 가거나 뭐 그런 데 아니면 잘 안 올리는데 어제는 한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메시지가.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바로 봤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좀 제목은 좀 자극적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X된 이유였는데 사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세대 갈등, 무슨 성별 갈등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던 영상인데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방금 장치님 말씀처럼 다 준비해놓고 얘는 어떻게 키웁니까?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가 존재보다 더 앞서는 것 같아서 이 물질에 만능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네. 저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냥 왜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에 대한 뭔가 그 흐름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말이죠. 네. 그래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게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아. 매운 갈비찜 끓이는 거. 오늘 매운 갈비찜이에요? 네. 네. 오늘은 매운 갈비찜인데 맛있겠다. 갖춰놓고 네. 한 번에 끓여야 돼요. 처음에 시키면요. 네. 이렇게 다 이게 약간 초벌식으로 끓여서 야채랑 갈비랑 이제 양념이랑 다 해서 딱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 상태로 저희가 이제 불을 켜서 네. 끓이면서 이제 먹는 건데 그거 봐요. 갈비 먼저 넣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물 한번 붓고 이러고 있다가 야채 나중에 넣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고 그쵸. 힘듭니까? 사장님 야채 지금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갖춰놓고 해야 됩니다. 바로 주한 신 매운 갈비찜에서 네. 갖춰놓고 여러분들 맛있는 매운 갈비찜을 한 맞아요. 번씩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소주도 시켜놓고. 다 시켜놔야 돼.
그래, 맞아. 사진 한번 찍고. 맞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다 갖춰놓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천 주안에 방문하시면 네. 신매운 갈비찜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네. 소설이었고요. 이 네. 소설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우세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맞아요. 참선이 더 좋다 혹은 뭐 속세에서 경험한 감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둘 다 균형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나가고 무언가를 쌓아나간다면 결국에 그 깨달음 사실 그 깨달음도 언어의 하나이겠지만 그렇죠.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부족해서 이 소설 안에서 얘기하는 뭐 범하의 일여 사상과 연속성, 일체성, 즉 강이 의미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저에게 한번 그 지혜를 전달해주시면 너무 맞네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또 좋은 얘기 적어주시면 네. 저희의 식견이 넓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뭐가 좋다라고 정해놓지 않은 소설이라서 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 시타르타가 했던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경험 자체에 그냥 의미가 있었다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영역을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머물렀던 곳을 네. 뭐 1000개라고 하긴 애매합니다만 처음에 좋은 곳에 있었고 뭐 숲 같은 데서 깨달으려고 했었고 속세로 넘어갔었다가 그 경계 면에서 또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 3곳에 있었던 모든 경험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참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진리 초반에 이 친구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맹목적인 깨달음을 위한 열망만이 좀 앞서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그래서 구도자들이 항상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엔딩이 안 좋아요. 뭐 매체에서도 그렇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행을 또 많이 하잖아요. 막 어디 가시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고 등 때리고. 네. 네. 특히 이제 인도 쪽에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뭘 느끼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구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도 조금은 이제 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번에 네. 뭐 언제였죠 우리? 아무튼 저기 그 누구야 달라이라마 스님 얘기하다가 네. 과학자들이 불교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오늘 또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 사고 실험 아시나요? 양자역학을 네, 대표하는. 그쵸. 네. 그게 이 열반이라는 단어만이 존재할 뿐이지 이 대목과 너무 일치하고 상통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열반과 진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서 그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양자역학도 그렇거든요. 고양이를 관찰하려고 여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거다. 그래 네가 그것을 관찰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건이 변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랑 너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역시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진리를 참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또 느껴졌었고 연속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양자역학 하다 보면 시간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했었던 거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그거잖아요. 인터스텔라처럼. 그것도 이제 불교의 어떻게 세계관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서 그렇죠. 재밌네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사실 뭐 양자역학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현대 물리학에선 장소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이 당시에 써서 깨달아서 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대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경험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작품을 썼는지 궁금하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었고요. 네. 네,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문체라던가 이 시다르타의 다짐과 이제 독백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네, 저희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키워드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뭐 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좋은 느낌이나 좋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공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오늘 21번째 책 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